지금 마지막 보루로 가지고 있던 기업 이익마저 꺾인다라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가 매수하기 전에 좀 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싼 게 더 이상 싼 게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22년 말까지 기업 이익이 꺾일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증시가 싸다, 저가 매수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자, 이거 봐라. S&P 500 PE, 즉 버는 돈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을 주는가에 대한 차트인데 이게 거품이 많이 빠지고 이제 평균 정도로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빠질 때마다 사면 되게 싸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느냐. 요건 이제 틀린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믿었던 기업의 이익이 꺾여버리면 이게 이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그러니까 P2라는 게 버는 돈 대비 얼마나 프리미엄을 줄까인데 버는 돈이 만약에 더 줄어들면 프리미엄도 줄어드니까 P2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료의 논지는요. 그래서 거품이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들을 보여드려 볼게요. 애널리스트 분의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1번 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일명 CEO 신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실적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앞서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즉 축소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파란색이거든요. 신뢰 지수. 요 파란색이 먼저 움직입니다. 검은색에 비해서. 근데 이 검은색이 기업의 이익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먼저 떨어지면 검은색도 따라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검은색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기업 이익이 꺾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얘기죠, 상당히. 근데 지금 CEO들이 먼저 선행 지표를 알려주는데 축소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대형주 실적은 괜찮았는데 우려스러운 신호가 있다. 그 하나가 이 신뢰 지수인데 CEO 신뢰 지수가 올해 급격히 하락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업의 이익 성장이 약하게 된다라는 신호다. 여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라는 내용이고 실적이 꺾인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만 실적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의 강달러가 S&P 500 특히 빅테크한테 되게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요. 근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노란색이 달러 지수인데요. 달러 지수를 뒤집은 겁니다. 반대로. 자료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 내려가면 강달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강달러로 내려가면 기업의 실적도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후행해서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달러가 내려가면 기업도 꺾이고 달러가 내려가면 기업도 꺾이고 달러가 내려가면 기업도 꺾이고 이런 식으로. 올해 6개월째 강달러거든요. 우리나라도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적 전망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진입해 있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했던 미국 기업들 돈 잘 버니까 괜찮지 않아라는 논리가 조금 무색해지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는 거고 또 그리고 한국에 우리 있으니까 이 얘기도 나와요. 한국 수출 실적. 지금 한국 코스피도 안 좋잖아요. 사실 삼성전자도 막 신저가 52주 저가 내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한국 수출 실적이 미국 실적에 선행하는 편입니다. 원래 한국 경기가 선행 지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한국의 수출이 미국의 어닝을 앞서간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가 6개월 차이를 두고 겹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한국 수출의 증가율이고요. 검은색이 미국의 S&P 500의 증가율인데 실적입니다. 이 파란색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차를 두고 미국도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수출이 뭔가 지금 안 좋으면 미국도 6개월 정도 있다가 내려온다는데 이게 좀 안 좋은 신호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과거에도 그랬고 이렇게 겹쳐놓은 거 보이시면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움직임이. 그래서 여기도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달러 강세가 미국의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 해외에서 매출이 40%가 발생하기 때문에 S&P 500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거죠. 말이 S&P 500이지 사실은 내수 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다 전 세계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절반이 가깝기 때문에 강달러는 실적에 안 좋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은 세계 무역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수출 성장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석이 되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은 지표고 그리고 이 제조업이 미국 기업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무려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이게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지금 유통 공용들 재고가 급증하고 있으면서 제조업 쪽에 주문을 안 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 여기 파란색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곧 있으면 S&P 500의 수익률도 떨어진다라는 지표입니다. 같이 선행 지표가 이 제조업 지표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익률도 안 좋을 수 있지 않냐라고 보여주는 지표라서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제조업 지표가 좀 반등한다거나 한국 수출 지표가 좀 반등한다거나 이러면 미국 주식도 후행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인데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미국의 GDP의 약 11%에 불과하지만 미국 기업 수익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면서 신규 주문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래서 수익에 또 다른 나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2분기 때 제조업 실적을 조심하자라고 한 게 그런 리포트들이 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조업 재고가 쌓이면서 주문 줄어들면서 실적이 안 좋으면서 영향을 미치면 S&P 500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렇게 이어진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업들이 막 덩달아서 경고하잖아요. 실제 이제 CEO들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속 봐요. 기업 CEO들이 어떻게 인터뷰하는지도 보는데, 물가 발표되기 전에 지난주에 인텔 재무 담당자가 나와가지고요, 갑자기 우려를 또 했어요. 요즘에 자진납세 많이 하거든요, 기업 재무 담당자 임원진들이. 갑자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퍼런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2분기 생각보다 더 나쁠 것 같다. 분명히 지난번에 나쁘다고 했는데 더 나쁠 것 같다고 또 겁을 줬어요, 인텔이. 근데 이제 급하게 수습하면서 아니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인텔이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 다 안 좋아, 경쟁사도 다 안 좋을걸? 막 이러면서 겁을 주니까 인텔이 다른 반도체 기업까지 끌어내렸다. 그날 이제 인텔 막 폭락하고 그랬거든요. 주문이 줄고 있다. 아, 이거 인텔도 제조업인데 지금 고객사들이 재고를 쌓아놓고 주문을 확 줄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 부분에 신규 고용을 동결하겠다. 드디어 이제 인텔도 고용 동결에 진입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우려 지표들이 현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텔이 5년 주가 흐름이, 야, 인텔 5년 최저가 뚫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야, 인텔 5년 들고 있으면 손해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와, 얼마나 시장이 지금 인텔을 안 좋게 보는지 아시겠죠? 야, 재무 담당자가 저렇게 말할 정도니 얼마나 안 좋겠어라면서 겁을 먹고 던지고 있는 것도 있고, 저도 뭐, 야, 이거 반도체 이거 당분간 진짜 어렵나 생각했는데, 또 동시에 같은 주에 공교롭게도 경쟁사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MD는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를 했어요. 인텔은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날에 AMD CEO가 우린 끄떡없다라고 말을 또 했습니다. 그거 인텔 혼자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끄떡이 없어, 이러면서 보란듯이 직원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좀 괜찮다. 제가 여기 써놨지만 위기의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원래 다 좋을 때는 어떤 기업이 특히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막 뭔가 경쟁이 심해질 때 특히 더 좋은 기업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점점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직원이 12,000명이거든요. 12,000명? AMD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근데 16,000명 많이 늘리죠. 4,000명 늘리고, 지금 뭐 잘 나가는 테슬라조차도 채용 동결하겠다고 할 정도인데, 인텔은 이미 동결, 엔비디아도 동결하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경쟁사 엔비디아, 인텔이 있는데 끄떡없다. 그래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면 인베스터데이에서 AMD는 향후 5년 동안 엄청난 기회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인텔하고 엔비디아 정면 승부하겠다. 그래픽 반도체, 컴퓨터용 반도체 다 뛰어들겠다라는 거고, 우린 대규모 채용할 거고, 실제로 인텔이 걱정한 것처럼 PC는 정체되는 게 맞대요. 컴퓨터 대신 AMD가 주력으로 노리는 고성능 컴퓨팅은 밟대요. 그래서 결론은 걱정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AMD CEO가 코로나 덕분에 과거 2년 동안은 PC랑 게이밍이 엄청난 호황기였던 게 맞고, 당분간은 그게 좀 어려울 거래요. 옛날 같지 않을 거래요. 근데 향후 5년 동안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플러스 인공지능, 여기에서 엄청난 기회가 올 거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키워드로도 이 외부 이슈 떠나서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증시가 천년만년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잘하는 빛나는 보석 같은 기업을 잘 공부해놨다가 또 발굴해서 째려보다가 매수를 해놓으면 또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가 온다.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힘 준다. 이번 또 위기를 기회로 노리겠다. 향후 5년 뒤 컴퓨팅 시장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주도할 것이고, 인공지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자일링스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펜산도라는 회사도 인수했다, 이러면서 이제 맞춤 준비를 잘하고 있다. 여기 향후 성장 능력도 참고해놨습니다. 그래서 꼭 AMD가 아니더라도 관련 산업에 있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 기업이 있다면은 이런 거 투자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 그래도 가장 성장을 열심히 하고 있고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니까 저는 또 이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AMD는 여태까지는 우린 데이터 센터, PC, 게임으로 돈 벌었는데 이제 PC도 좀 약하고 게임도 약하니까 데이터 센터 플러스 새롭게 인수한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고성능 반도체 회사인데, 그거 진출하고 차량 자율주행 커질 거고, 통신 뭐 5G, 6G 이런 것들 이쪽까지 시장 확대해서 다 먹겠다, 시장 확장하겠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인 ARM 인수 실패했는데 AMD는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사상 최대 규모 반도체 인수 합병에 성공했죠. 그래서 본인들 전망이 밝다라고 했고, 이제 대놓고 엔비디아, 인텔과 정면 승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인텔이 걱정한 것처럼 인텔 점유율을 사실상 뺏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거 딱 듣고 이제 인텔이 못하는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AMD, 엔비디아가 낫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이제 목표 주가를 높여잡고 인텔은 낮추고, 이런 기관들 목표 주가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AMD는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매출 연평균 오히려 올려잡았고요. 중장기 수익성도 올려잡았습니다. 그래서 끄떡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일부러 이제 이런 위기에도 끄떡없는 기업들 이제 계속 한번 찾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도 이번 주에 지수
주총회를 했습니다. 연례 주총회. 물론 대만 회사고 하긴 하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경제 이렇게 안 좋은데 매출 성장 끄떡없다라고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물론 뭐 기업 경영진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보통은 지금 다 낮춰잡고 있는데 전망을 낮추는데 야 전년에 TSMC라는 회사가 매출이 28% 늘었는데 매출이 30% 증가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고 분명히 PC 스마트폰은 경기 둔화가 맞대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대요. 근데 지금 전기차 수요 때문에 반도체 공장 꽉 차서 돌아가고 있대요. 풀 캐파로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망을 유지한다. 하향할 필요가 없다. 우리 회사 구조적 고성장기에 진입했다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저도 이제 여기까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래도 대만 회사라는 거 이게 최대 리스크 같아요. 투자할 때 망설이는 게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도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대만 놓고 으르렁거리는 거 아시죠? 대만 반도체 노리는 중국. 뭐라 그러면은 야 미국이 중국을 건드려? 그러면 우리 중국이 TSMC 먹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찌라시가 아니라 중국 정부기관 소속의 저명 경제학자 미국이 중국 제재 강도를 높일 경우 이제 거의 반협박이죠. 중국이 그러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발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TSMC는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 1위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의 핵심 기업이다. 그런데 당연히 최대 주주는 대만 국유펀드죠. 대만 정부가 최대 주주를 하고 있죠. 정부의 안보와 연관된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저명한 경제학자가 본래 중국에 속한 기업인 TSMC를 반드시 빼앗아 와야 된다. 야 여기서 인식이 드러나죠. 애초에 대만은 중국 거였다라는 인식을 대놓고 밝히고 있고 그 TSMC가 미국에 공장 6개를 건립하면서 미국으로의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이전 목표가 실현되게 두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가 소속된 연구원은 중국 최고 경제계획 수립기구의 산하기관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정부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얘기가 아닌가. 중국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얘기는 대놓고 보라는 거죠. 미국 보고 보라는 거죠. 지금 대만 보고 협박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너네 지금 TSMC 너네 계속 그러면 내가 아주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린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중국과의 갈등 리스크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얘기가 쏙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미중 갈등 얘기가 불거지면 또 이 얘기 가지고 TSMC가 또 휘청휘청 할 수 있으니까 조금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었죠. 애플 세계 최대 개발자 행사인데 원래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 공개하는 자리인데 예외적으로 하드웨어로 공개했습니다. 야, 제가 보면서 애플은 끄떡 없다. 무섭다라고 생각 들었는데요. 지금 애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직접 만드는 거 아시죠?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뤘기 때문에 우리 애플 핸드폰만 만들어도 반도체 자체적으로 생산해도 충분하다. 생산성 있다라고 했으니까 원래 인텔 반도체 이런 거 쓰다가 계약 해지하고 자체 반도체 두 번째죠. 이제 M2 공개했습니다. 팀쿡이 이제 신나가지고 신제품 공개하면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강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트북 공개하면서 이제는 우리 자체 반도체 쓴다. 그러니까 효율성도 높아지고 훨씬 더 마진도 많이 남기고 그러겠죠. 인텔 반도체 사서 쓰는 것보다 당연히 원가도 낮아질 테고 성능,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도 측면에서 그렇고 자체 반도체에 집중하는 애플이 무섭기도 합니다. 이제 뭐 다 해먹으려고 그런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구나 싶었고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핀테크. 또 이제 생태계 가두리 전략 나왔다. 이제 애플이 할부 결제까지 이제 뛰어드는 건데요. 무이자 할부죠. 사실상 BNPL이라 그래서 Buy Now 지금 사서 Pay Later 나중에 후불 결제해라 이건데 이거 그럴싸하게 제안했어요. 뭐 거의 무이자고 거기다가 4번까지 할부가 되고 6주 동안 미룰 수 있어요. 사실상 너무 좋죠. 일시납 안 해도 되니까 이자가 없으니까 애플페이 되는 곳 어디서나. 게다가 이제 플러스로 아이폰끼리 접촉하면 결제되게 한다고 하면 이제 이거 가맹점 대상으로 하는 스퀘어, 블록 이런 회사들한테도 위협이고 BNPL을 하겠다는 회사한테도 당장 위협이고 애플 아이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참 가두리 전략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애플 아이폰 이용자만 10억 명이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만 무조건 쓰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다 생태계 가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기를 쥐고 있다. 그걸 이제 확장시킨 게 또 자동차까지도 발표했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 이제 핸드폰 연동되는 거 편리하게 잘 되면 좋은데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연동이 깔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애플이 그걸 주력으로 밀겠다고 한 거죠. 아이폰만 있으면 자동차에 딱 타는 순간 쫙 자동차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를 맞춤형으로 다 할 수 있게 하겠다. 아이폰 이용자가 이미 10억 명이니까 그분들이 차 사가지고 여기 고객사들 있잖아요. 여기 사가지고 그냥 핸드폰 딱 들고 타는 순간 쫘라락 이렇게 내비게이션부터 계기판까지 내 맞춤형으로 세팅되면은 되게 편하겠다, 최적화되겠다 이러면서 그 이제 자동차가 아이폰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렇게 가두리로 또 만들어버리면 또 애플 쓰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쟁사 테슬라도 있고 자체 생태계를 만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애플의 목적은 우리 거 쓰면 더 편리하고 더 좋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와도 또 애플은 하나의 생태계를 가져가겠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경쟁사들의 이 공격도 만만치 않겠지만 유저분
분들은 지금도 아이폰 쓰신 분들이 노트북도 연동되게 만들고 컴퓨터 거기에 이제 아이패드 이번엔 자동차까지 그냥 기기 간 연결의 최적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빅픽처가 그거 같습니다. 무섭기도 한 기업이라서 지금 주가 빠지는 거는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구나 또 한번 생각이 들었고요. 끄떡없는 기업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선 조금 아쉬운 기업 이익이 꺾일 수 있다라는 신호가 나온다. 이거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도 잘하는 기업들 같이 공부해 놨다가 이런 악재가 실제로 나왔을 때 또 저가 매수할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기업 실적마저 꺾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 좋은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지표들이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더 하면 딱 9월에서 12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3, 4분기 정도가 기업 이익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워낙 여태까지 좋았으니까 조금 안 좋은 시기일 수 있겠다라는 건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